안녕하세요. INSS 전략대담 진행을 맡고 있는 박보라 연구위원입니다. INSS 전략대담은 한반도와 국제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연의 작은 시도입니다. 저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는 전략노트, 이슈브리프, 전략보고 등 주요 통일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의 저자분들을 모시고 핵심 내용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북미관계편 집필자인 성기영 외교전략연구실장을 모시고 하반기 북미관계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 관계의 어떤 전개의 내용일 텐데요. 지난 4월 말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의 개요를 발표한 이후 사실 북한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를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사실 북한에서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 발표를 전후해서 나왔던 이제 주요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우선은 이제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른바 강대강, 선대선이라고 하는 발언을 해놨었고요. 6월 중순에 3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대화에도 대결에도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원칙적인 언급 정도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에 대해서 침묵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단히 이 절제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김여정 부부장이나 리선권 외무상을 통해서는 미국을 향해서 잘못된 기대를 갖지 말라 또는 꿈보다 해몽이란 표현이 있다. 이런 좀 자극적인 수사들을 동원해서 경고와 비난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일종의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리선권 라인의 역할 분담 구조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미국 쪽에서는 더 이상의 이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했었던 톱다운 방식은 없다. 실무 협의가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북미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도요, 대북 정책의 원칙은 지금 천명은 했지만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행동 계획은 밝히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미국의 태도는 또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드러났던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인식은 대단히 부정적이고 강경했었죠. 비핵화에 대해서도 북미 직접 대화를 통한 접근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했고요. 그런데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과정에서 동맹을 중시한다고 공언했던 바이든 행정부답게 우리 정부의 경험과 입장을 상당히 경청하는 그런 자세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른바 외교에 열려있는 조정되고 실용적인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아직 미국이 북한의 행동을 기다리기 이전에 먼저 움직일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넓게 퍼져 있고요. 또 제재 지금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근에는 북한의 사이버 해킹이라든가 또는 코인을 통해서 북한이 어떤 제재를 우회해서 경제적 곤경을 헤쳐나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움직이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현재는 지금 북미 관계 채널이 또 단절이 되어 있고 남북 관계도 겨우 통신선만 복원이 되었다가 어제 이제 보도가 된 내용이 통신선도 다시 이제 단절이 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이제 북중 관계는 또 굉장히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이런 북중 관계의 움직임이 북미 관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시는지요? 북중 관계의 최근 동향들이 사실은 북미 관계의 진전을 저해하는, 방해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시진핑 중국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주고받은 구두 친서나 축전의 내용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이른바 선대로부터의 우호 친선을 강조하는
북중 관계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외부의 적에 맞서 싸운 혈맹 관계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정세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은 뭐 잘 아시는 대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점점 격화되고 있는 미중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중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이런 그 몇 가지 요소들이 대부분 다 미국이라고 하는 어떤 북한과 중국의 공동의 적을 상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북중 관계의 진전이 북미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건지요? 이번에 그 한미연합훈련을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여정 부부장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잇따라 이제 담화를 발표하면서 선제 타격력을 강화한다거나 국방력을 강화한다거나 안보 위기를 보게 될 것이라거나 이런 그 대단히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볼 수 없었던 도발적인 언사와 표현들을 썼기 때문에 아마 북한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일정한 저강도 도발을 통해서 미국을 향한 향후 협상의 어떤 지렛대를 확보하고자 할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전략적 도발로 이어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몇 가지 요소가 있죠. 첫 번째는 북한이 2017년 11월에 핵무력 완성 선언을 한 이후에 적어도 핵 미사일을 기술적으로 고도화시키기 위한 수요는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경제난 그리고 코로나 장기화 최근에는 이제 함경도 지역의 수해까지 겹쳐가지고 경제 문제, 자력갱생 문제 이 내치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더라도 미중 관계의 그 경쟁 격화 국면에서 북한이 어떤 돌발 변수로 떠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국도 북한을 향해서 전략 도발을 하지 않도록 그 무언의 메시지들을 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몇 가지 요소들 때문에 북한이 일정한 도발을 재개하더라도 거기에는 어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지금처럼 이제 협상에 대해서 북한이 약간 무반응으로 좀 일관을 하고 있는데 일부 제재를 완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북한을 대화의장으로 끌어들일 가능성은 혹시 있을까요? 미국 측에서 기존의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많지 않아 보이고요. 단 이제 북한의 코로나 상황 그리고 북한 지도자들이 잇따라 공식석상에서 북한의 경제난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함경도 지역에서 크게 수해가 발생해서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나 EU에서도 인도적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인도적 협력, 특히 미국의 민주당 정부에서 일관되게 강조해왔던 인도적 협력이라고 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은 지속적으로 목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중국 이야기가 나와서 다시 한번 이제 중국하고도 좀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만약에 미국이 이제 적극적인 어떤 대북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면 중국의 그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중국이 이런 상황이나 공간을 좀 활용을 해서 북한을 더욱 중국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 그리고 한미 양국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현재 미국과 중국은 뭐 비확산이라고 하는 대명제 속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지만 또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미중 간의 어떤 지정학적 전쟁이 굉장히 격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의 뒤에 숨으려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하나의 대미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지정학적 요인들이 북미 관계를 뒤에서 끌어당기는 이런 그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나아가서 이제 내년 2월에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 동계올림픽이라는 계기를 활용해서 남북 간의 화해 또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중국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주요한 행위자다라고 하는 것을 미국을 향해서 한번 과시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중국의 제안들이 나왔을 때 한미 양국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아마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실장님 말씀을 이제 듣다 보니까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어떤 교착 상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이 좀 채택을 해야 되는 전략적인 과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열쇠를 쥐고 있는 게 아무래도 미국이다 보니까 미국의 입장부터 한번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미국은 사실 현 단계에서 먼저 어떤 행동을 통해서 북한을 유인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것 같지는 않아요. 지난번에 블링컨 장관이 G7 회의에 참석했을 때도 앞으로 몇 주 동안 또는 몇 달 동안 북한의 말이 아닌 행동을 지켜보겠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또 미국의 대북 정책 그 라인에 있는 관계자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이제 공은 북한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북미 협상의 역사를 보건 또는 북한의 대외 전략의 패턴을 보건 공이 북한에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그 공을 들고 미국이나 한국 쪽으로 온 경우는 대단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 이른바 wait and see, 기다리는 전략으로 간다고 한다면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전략적 인내라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의 그런 모토를 공식적으로 표방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전략적 인내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올해 하반기에 북미 관계의 돌파구를 우리가 열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한국의 대선이 예정되어 있고 또 하반기에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 스케줄 때문에도 내년 상황이 대단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북미 관계의 최소한의 북미 관계를 재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을 하나 제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정부는 2018년과 같은 상황으로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여전히 한반도 평화의 설계자이고 촉진자라고 하는 역할과 자신감을 가져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연계함으로써 북한이 우려하는 실질적 안보 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그것들을 한미 천하를 통해서 공론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중국의 한반도 개입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중 간의 천하를 위해서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유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임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미국의 양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자 관계를 통해서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진하는 플레이어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성기영 외교전략연구실장님을 모시고 하반기 북미 관계에서 주목하여 살펴봐야 될 사항들을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이고 행위자도 많기 때문에 변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덕분에 한결 더 이해하기 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INSS 전략대담 하반기 정세 포커스 시리즈 북미 관계편을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성기영 외교전략연구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